물뚝심송의 Not Today.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민국 앞에,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이때 당연히 이에 광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오늘날 세계 개조의 주역이 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지난날 자기들이 솔선하여 승인한 잘못이 있는 까닭으로 이때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또 합병 이래에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시에 선언에 밝혔던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선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지 않이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다투어 조선 민족의 사적인 권한까지도 침해하였다.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의 이해는 서로 배치되며 항상 그 해를 보는 자는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생존할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예, 이상은 1919년 2월 8일 제1번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이름으로 발표된 소위 28 독립선언문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기초하였다고 하는 이 선언문, 예, 한 3주, 4주 뒤에 있었던 3.1운동 선언문보다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것을 오프닝으로 합니다. 일단 중요한 얘기 좀 듣고 오죠.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야, 일주일 만에 오니까 저 선전이 하나 늘었군요.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별로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나리나리만큼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3주 전에, 2주 그쵸. 전에 예, 공개 방송을 하고 예, 생방송을 위해서 모인 건 처음이었고. 사실 나는 전설이다를 야심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나 프롤로그는 상당히 거창하게 했잖아요. 아니 내용도 굉장히 거창해요. 그렇죠. 예. 지금 원고를 준비해 놓은 게 지금 몇 주째 섞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까 했는데 또 못하게 하네요. 그 3일절에 도대체 뭔 일이 생긴 겁니까? 이 나투데이라는 방송에서는 원래 오늘 벌어진 일은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네. 뭐 오늘 벌어진 일이 너무 크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뭐 어제만 해도 나투데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어저께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야말로 당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예. 예, 원래 9시 오늘 오전 9시에 하지 않겠다. 중지하겠다라고 뭐 회견을 하겠다 그랬습니다만 그건 좀 지금 국회에서는 그 임수경 의원이 그 차분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 컷오프 탈락이 확정되고 그리고 탈락이 확정됐을 때 흔쾌하게 승복을 했었던 윤수경 의원의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겠군요. 예. 뭔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할 얘기는 하고 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보통의 네. 평소에 보던 표정이랑 좀 달라요 지금.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건 뭐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건 저희 방송에서는 원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하는 게 맞지만 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사실 저부터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네. 화가 났습니다.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감정을 토로하셨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원고를 다시 좀 더 미루는 한이 있어도 네. 언제 오늘은 이제 이 필리버스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게시판에도 여러분들 오시고 계십니다만 의견 있으면은 예. 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도 의견을 네.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주겠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네. 일단 이제 필리버스터 자체가 왜 이렇게 큰 사건으로 규모가 넓어졌는가, 네. 커졌는가. 그 필리버스터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편법의 일종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필리버스터가 편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 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도 부족했을 때, 네. 또 어떤 특정한 선수가 진짜 이번만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최후를 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끄는 전술이거든요. 네. 그게 편법이라는 거죠. 네. 뭐 어떤 결과를 뒤집거나 할 힘은 없습니다. 보장은 해줬지만 편법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세에 영향을 당장 줄 수는 없고 줄 수 없는 것이다. 예. 시간을 벌어준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 세계 헌정사, 전 세계의 각 선진국에 있는 의회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했는가? 지금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영국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했던 필리버스터는 사실 시간 끌기에 불과했고 의미 없는 내용을 쓰는데 네.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다르다. 예. 진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렇죠. 굉장히 감동적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의회 정치 원조가 영국이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그 시조일 텐데 예. 거기서 지금 감탄을 하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의회는 항상 고성과 말싸움, 그렇죠. 예, 몸싸움만 있었는데 예. 저렇게 수준 높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들이. 그 격조 있는 연설로 의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가? 네. 그 필리버스터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걸 그들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네. 다른 나라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토론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그 충분한 토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할 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가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앞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이 법의 문제점이 뭐고 이 법의 의미가 뭐고 이런 걸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편법에 불과하고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고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한 필리버스터의 내용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뭐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저 사람들이 대신해주고 있구나. 네. 진짜 저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듣고 싶었다. 예, 또는 예. 난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예. 사람들은 살짝 놀라는 거죠. 네. 국회에서는 그냥 맨날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토론도 안 하고 네. 그 편먹기에 따라서 그냥 숫자 대결로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표결만 하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네. 저 사람들이 저 법안의 내용을 저렇게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구나. 네. 이거는 필리버스터의 기능이 아니고 네. 국회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기능인 겁니다. 예.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했어야 되는 예. 일을. 그 일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봤어야 하는 이해와 감동을 뜻밖에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본 거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라면 당연히 누렸어야 하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렸어야 될 권리 자체를 예. 못 누렸는데 한 번도 못 누리다가 오히려 예. 이렇게 엉뚱한 기회에 네. 그 필리버스터라는 사실상의 편법 속에서 네. 그런 대화와 의사소통의 장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글로만 배우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 공화제도, 의회 정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던 그 전제 왕권
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뽑은 대표가 자신들을 대변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의견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정말 뼈저리게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네. 공화주의자들은 그런 감동 하에 그런 감동 위에 국가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써 있었지만 제대로 된 공화국의 면모를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네. 그것을 보여주니까 초기에 그 왕정과 싸우던 공화주의자들이 느끼는 감동을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2016년 3월에 와서야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또는 발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네. 그 과정을 건너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류로만 예. 헌법 조항으로만 봤었던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는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씩 채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화제도 그 민주주의 하에서 벌어지는 공화정이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글로만 배운 사람들은 이런 게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깨닫고 감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그러나 왜 국가들은 항상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은 어디인가? 이런 네.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주제였거든요. 특히 세 번째 주자로 나왔던 은수미 의원이 한 네. 말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예, 처음에.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네. 이 얘기는 사람한테는 생존 이상의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적인 국가라면 그 국가가 국민들의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왜 이것을 지켜주지 않는가? 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 질러가며 억압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인권의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거든요. 네. 한편 어저께 등장했었던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 우리나라의 주당들한테는 그러니까 주당들이 잊어서는 안 된 이름입니다. 역세남모. 그렇죠.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수제 맥주가 가능한 수제 맥주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맛있는 맥주를 우리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지대한 공헌을 세운 분인데 예, 그런 분들.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결국은 이미 은수미 의원은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렇죠. 이 테러 방지법 이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 문제다. 그럼요. 경제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지금 그 실정을 이런 걸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것은 네. 테러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네. 당신들이 경제정책 운영을 잘못해서 네. 경제가 망가지면서 발생한 거 아니냐. 네. 굉장히 놀라운 지적이었죠. 네. 홍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제 맥주 관련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은 진작에 국회에서 알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홍 의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를 안 한다. 네. 그런데 그 기재부 국장급이 나와가지고 아니라 뭐 밀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려졌어야 하는 내용,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어야 하는 내용들이 필리버스터로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 본 기능을 필리버스터라는 편법 위에서 하고 있는 애처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항상 달을 가리키고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손가락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그거에 그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의회 정치의 진술을 맛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며칠 동안 어떤 쪽에서는 자꾸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둬갖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걸 외면하고 싶어하고 엉두르고 싶어하고 덮고 싶었겠죠. 예, 그런 겁니다만 그분들이 보기에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알아서들 그만두겠다고 하는 근데 저것도 재밌었어요. 본인들도 새누리당 의원들 본인들도 굉장히 갑갑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뭐 누구라고 또 다시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타협을 이뤄냈다. 네. 타협 다 하고 우리끼리 축하했지 않느냐. 네. 그때 당신이 그 법안 들고 가서 대통령한테 했더니 대통령이 바로 진노를 하지 않았냐. 네. 이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력함까지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은 진짜 원래 국회 방송에서 하루 종일 보도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왜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이 청와대에서 부결되는가? 그렇죠. 예.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집권 여당인데 예. 우리의 합의안을 갖다가 왜 청와대가 거부하느냐? 이건 삼권 분리 원칙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입법부를 뭘로 하는 거냐. 입법부가 사실 행정부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 국회의원 300명, 그 한 명 한 명은 다 헌법이 보호하는 헌법기관들이에요. 입법기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나 모여있는데 단지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행정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어진 그 기나긴 연설 속에서 진작에 알았어야 할, 들어뒀어야 할 온갖 내용들이 흘러나오자. 네. 감동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었구나. 저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실 그 의원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의원들을 재발견하면서 감동을 느낀 점도 있지만 저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태까지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는가. 네. 내가 유권자인데, 내가 납세자인데, 저 사람들 월급 다 내가 내 돈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놀라움과 그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시스템에 짓눌려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던 초선 비례의원들의 그 처절한 호소에 감동하기도 하고. 예, 지역구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전문성이 더 늘어나고 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지식과 생각들이 흘러넘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비례의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그런데, 어떤 네. 예, 분노와 흥분과 감동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100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 네. 이제 슬슬 이제 전 세계 언론, 물론 우리나라 언론들은 언론이 아니니까 유한한 언론. 네. 그 같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조용하고 있었지만 세계의 언론들이 차츰 이 소식을 그거 뭐 한 몇십 시간 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100시간 넘기고 세계 기록을 세우고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충실하고 알찬 내용들이 필리버스터에 채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라는 놀라움을 막 표시하기 시작하는데 예. 그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어제 밤중에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처음에 듣고 뭐 잠시 뭔가 잘못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믿을 수가 없었고 일단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발표 나온 거네 오보가 아니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든 파악해 보려고 이제 뭐 사방팔방에 네. 그나마 힌트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보고 촉수를 뻗어봤는데 예, 잡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맥락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 예를 들면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이제 뭐 음모론적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거래를 한 건지, 그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유발 요인이 있는 건지, 그렇게 무리한 발언을 왜 했어야 되는 건지, 네. 또 심지어 어제 밤중에 의총에서는 분명히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네. 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더민주당 그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정반대의 결론이 비대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 특히 네. 비대위 박영선 의원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네. 이것은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본격 정치평론 방송, 게다가 삐딱하고 또는 그 팟캐스트 위주로 가는 그런 방송이라 한다면 정말 음모론이나 아니면 거래 이런 거에 그 초점을 맞춰서 물론 그렇죠. 특정한 한 두어 사람 정도를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부하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는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얘기하면 안 되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것도 본분을 잊은 행동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게시판이 조용한 거예요? 아니면 게시판에 뭐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댓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맨 먼저 집중한 것이 네.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저런 발언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유권자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뭐 경악이었죠, 경악.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은 뭐 특정 의원을 자꾸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이 그 네. 직전에 뭔가 또 하나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모인 그 행사에서 네.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를 고려치 않는 소수자를 존중하지 않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게 더민주의 당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일단 격분을 했죠. 네. 그러니까 더민주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소수자 보호가 명시가 되어 있는 당입니다.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당론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김무성 대표였다. 오, 그렇군요. 예, 기독교 단체 행사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게 도대체 왜 저런 자리에 가서 왜 저런 발언을 하는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의원총회의 결과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의 입장이라면서 발표를 해버리고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래킨 거죠. 사실 비대위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께서 어저께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조국 교수께서 혁신위에 결합을 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 해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조국 선생께서는 부딪혀보겠다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라서 뭔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비대위에서 그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비대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려고 있는 것이지 거래를 하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정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 그 조그만 단서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는 그 본인의 특성상 저는 그 김종인 대표가 그게 크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런 필리버스터 자체 그 어떤 편법이라는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지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분은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적 관점에 치중한 분이고요. 이분이 예전에 굉장히 멋진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보위 참가한 전력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는데 그 내막을 알면 저는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원래 박정희 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최초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77년이던가요?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세수가 부족하자 이제 대표적인 간접세죠. 소비세로 볼 수도 있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라는 결정이 날 때 당시 우리나라 그 경제학계에서는 꽤 손꼽히는 위치에 있던 이 김종인 씨는 부가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맞서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암살당한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자 그때 전두환 신군부에서 그 대국민 무마책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부산 마산의 시민들, 거의 부산 마산의 자영업자들이 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갑자기 10%나 되는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무마책으로 전두환의 그 신군부는 부가세를 다시 폐지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김종인은 부가세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어야 했을 거지만 이미 도입해서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지금 와서 다시 폐지하면은 이건 더 큰 혼란을 부른다. 그러면서 직접 국보위를 찾아가서 자기가 부가세 폐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전두환과 독대를 통해서 1시간 반 만에 설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다시 유지된 거예요. 그럼 이게 부가세를 폐지하는 게 옳으냐 유지하는 게 옳으냐는 경제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경제적 식견과 자신의 경제적 입장을 당시에 섯을 벌어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나버리는 그 신군부의 우두머리한테 직접 쫓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낼 정도의 의지가 있고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자신의 그 소신과는 사실 경제적 원칙으로는 배치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요. 이걸로 봤을 때 일단 뚝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관점이 또 우리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노태우 정권 때, 그러니까 이분이 노태우 정권 때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태우 정권 때 경제 호황이 너무 이제 극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노태우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김종인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영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말 그대로 전권을 위임받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시키는 정책을 세웁니다. 현대, 삼성 뭐 이런 그 대기업들이 투기용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매각시키는 거죠. 멋지네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부동산이 시장에 풀려나오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위헌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법인의 소유 재산을 왜 강제로 매각시키느냐. 네. 그 결과 그때부터 이제 이 김정희는 정주영과 왼수지간이 됩니다. 정주영이 가장 큰 피해를 받거든요. 네. 그 알토란 같은 땅을 다 강제로 팔게 했으니까. 그래서 대선에 출마한다 그랬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정주영 씨가 사석에서 내가 대선 나가는 건 김종인이 글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정도의 그 경제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를 지금 쉴드를 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를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네. 그분은 비정치적 인물이에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의 대표, 야당 전체의 흐름을 지휘할 만한 정치적 식견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정책을 펴야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발전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강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건 경제민주화예요. 네. 경제민주화 정책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박근혜 지정까지 쫓아가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거 생산을 해내죠. 네. 물론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열받아서 화가 나서 다시 야당으로 온 거죠. 네. 난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어떤 그 일관된 경제적 그 정책에 대한 그 집중력과 의지는 높이 설만하죠. 네. 그러나 정치적 유연성이나 정치적 식견, 또 야당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뭐 행보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우수할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렇죠. 이것을 막은 것, 즉 필리버스터를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비대위다. 비대위 쪽이죠. 예, 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막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만두고 싶어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네. 뭐 다시 슬슬 결론으로 가보죠. 네.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도 있고 네.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더 듣고 더 보고 싶죠. 네. 그건 우리의 어떤 희망이고 정치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것을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거기서 희망을 보고 감동을 받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군요. 정치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 정치적 판단은 자유로운 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 정답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부터 투명하게 가져가야 되고 네. 그 결정을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정치의 품질이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말도 안 되게 뭐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하시 던지는 것은 정치적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의 결론을 예, 내주셨군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뭐 소수자 보호를 안 하는 게 뭐 당론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한 당사자인 박영선 의원 입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은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실제로 SNS 보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그만할 때 그만하더라도 뭐 김광진, 은수미 이런 필리버스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나와서 저희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득했다면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예. 예. 왜 이런 그 어떤 세련된 후퇴를 못하는가? 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증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밀어줬는데 예.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는. 물론 제 페이스북이나 또 제 친구들 대부분의 의견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들을 그 집토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고 산토끼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지금은 산토끼를 어떻게든 더 물어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고 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단 집토끼들한테 그렇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설득의 과정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FBI의 에드가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홍익표 의원 그 국정원의 작품 아니냐 뭐 이런 즉 뭐냐면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중에서는 암살당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럼요. 제대로 임기를 채운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수장을 했어요. 그거는 결국은 그 유력 정치인들의 유력한 그런 정보들을 갖고 그들을 마음껏 주물르거나 또는 그렇죠. 최소한 그들이 자기를 넘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가진 자는 권력을 갖게 되죠.
네. 그 FBI는 그 후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네, FBI 있죠. 지금 현재 본관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상황도 국정원이 결국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이제 근거가 확인되기 힘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다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놀란 분들께 네.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저는 더민주당을 지지하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분노할 만한 상황이 맞고 분노할 만큼 분노하고 비난할 만큼 비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공식 결정은 안 난 상태죠. 사람들이 워낙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그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결정을 뒤로 물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뭐 저녁 때 의총회로 해서 다시 결론을 내겠다. 네. 이렇게 후퇴한 상황인데 네. 그 자체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결정을 했으면 한 대로 또 해야지 그걸 또 결정을 또 뒤로 물리고 이런다는 것은 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는 국민들의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저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지금 일사불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거기도 지금 미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도 이거는 제가 진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네. 아직 뭐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내부의 혼란이 그 어느 때 총선 과정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김성으로 대표되는 진영과 또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그 두 진영 사이의 알력이 어떤 한계점을 또 넘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와 지금의 사건과 관련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이제 그 호사가들 뒤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 얘기고, 네. 저는 그런 거 말고 지금 분노하시는 많은 분들께 일단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뭐 누군가를 위로해드리는 능력은 굉장히 비흡하거든요. 네.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치판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제발 그 유권자들은 정치적 행위, 정치적 사건에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말아달라. 네.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 네네, 말 되네요. 예. 화날 때 화나는 건 좋습니다. 화나면 화내야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자, 뭐 전략적으로 이게 맞다, 뭐 이런 얘기는 정치인한테 맡겨두시고, 네. 우리는 어느 말이 옳은가, 어느 말이 틀린가. 예를 들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안 하는 게 우리의 당론이다. 이건 틀린 얘기죠. 네. 그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는 말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 득실을 따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음악 하나를 듣고 와서 나는 전설이다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전설이다에 걸맞은 전설적인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비틀즈의 음원이 예. 공식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스트리밍이 됐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아이튠즈에서는 뭐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예, 그때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만 비틀즈 음악을 오리지널로는 벅스나 무슨 멜론이라는 데서 들을 수 없었죠. 그렇죠.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쉴 없이 듣습니다. 상당히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가 등장하기 전까지 11년인가요? 동안 가장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곡 브리티시 차트에서 She Loves You였습니다. 보통은 I Love You 이런 내용이었는데 She Loves You, 그녀가 널 사랑한대. 3인칭 화법을 썼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곡입니다. 각하께서는 당신을 네. 엠마우스님, 어제 상황 지켜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뤘는데 물뚱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평론의 영역에는 위로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위로를 주는 게 굉장히 크죠. 네. 제가 그걸 못해서 큰일이죠. 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자가 나는데 그렇습니까? 위로는 잘 못해요. 특히 정치 상황을 예측한다면 그 정치 상황이 번번이 틀림으로써 웃음을 주긴 하죠. 자, 날고 싶은 토끼님, 나투데이 추측합니다. 바보운주 김은주님, 정치에 몸담았는데 정치적이지 않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김종인 씨 얘기군요. 엘비스 33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2% 했는데,
노동천님도 출첵하셨고요. 그런데 나투데이에서 나투데이 얘기를 하지 않고 투데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나투데이로 돌아가야죠. 그럴까요? 예. 예. 그 전에 그거는 한마디 해야죠. 네. 김종인 씨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예. 그분이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경제 외적인 것도 정치에는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그분이 너무 경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랬군요. 김종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사람은 그분 연세만 아주 잘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연세가 많습니까? 예. 네. 자, 연세가 많으신 걸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나투데이 지금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예. 제목이기도 하고 또 3번이나 리메이크가 됐었던 영화 그리고 원제는 소설이었고요. 그렇죠. 원작은 예. 메드슨이었죠. 예. 예. 벌써 두 편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는 시간절에 실패해서 마무리를 잘 얘기도 못했어요. 예. 예. 이것 오늘도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이 반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제 홀로 살아남는다는 거,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사실 나는 전설이다에서도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살아남는 환경은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구조물, 건물이 다 무너져버리고 진짜 황폐해진 자연환경 속에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없어지고, 뭐 동물들까지 다 그대로 있는 살아남기 아주 편한 환경에 살아남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없어졌으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 살아도 돼요. 예. 그 집에 있는 물건 다 써도 되고. 그렇죠. 전기와 수도가 끊기긴 했지만 구조물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 집도 막 고를 수가 있죠. 예. 뭐 외곽에 있는 좋은 단독주택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관공서 건물을 집으로 써도 되는 거고. 거기다가 모든 물자가 다 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거, 평소에는 이제 엄두도 못 내던 차를 아무나 서 있는 것 중에서 안 망가진 건 골라서 막 타고 다녀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도로가 멀쩡할 것인가. 도로에 온갖 것들이 이제 장애물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네. 이제 승용차를 쾌적하게 타기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오프로드 용차를 탄다거나 뭐 이런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유소에 사람이 다 없어졌다면 또 뭐 문제가 생겨서 터져버리지 않은 주유소에 가면은 지하 조유구에 기름이 충분히 들어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 펌프로 퍼올려 쓰면 되고. 그 차가 망가지면 뭐 고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뭐 차 대리점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시승 가능한 차들이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기 계통만 손보면 바로 타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일생 동안 하루에 한 대씩만 탄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모든 브랜드의 모든 종류의 차를 다 한 번씩 타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집에 뭐 전기와 수도가 끊겼다면 전기를 만들면 되죠. 현대 문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없어지면은 뭐 공구상 같은 데 가면 발전기는 뭐 예. 수두룩 빽빽하죠. 아무나 갖다 쓰면 됩니다. 하긴요. 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웬만한 집들 또는 사업장에는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발전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기름만 있으면 다 기름만 쓸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전기가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또 모터 가동시켜가지고 네. 수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쓸 수가 있죠. 네. 바로 집에다 연결하면은 뭐 얼마인지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문화생활도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전설이다 세 번째 작품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에서는 CD 플레이어로 음악도 듣고 네.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러닝머신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냥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서 막 운동도 하고 심지어 이제 비디오도 봅니다. DVD로. 하도 많이 봐갖고는 계속 대사를 다 따라서 외워버릴 네, 정도로. 거기서 이제 슈렉을 보고 있죠. 네. 예.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되고 뭐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관이 힘든 신선한 야채 같은 것은 좀 힘들겠지만 마트에 가보면 통조림은 산처럼 쌓여있을 거고, 예. 냉동식품 아마 녹아가지고 다 상했겠죠. 빠르게 조치한다면 어떻게 회수 좀 보존할 수 있겠지만, 뭐, 마실 물도 사실은 지하수를 안 먹더라도, 네. 마트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네. 그거 상당히 보존기간이 깁니다. 아, 그래요? 몇 달 이런 거 아니에요? 한 1년 가까이는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예. 평소에 가져다가 그걸 또 저온 보관을 하면 더 오래 갈 수 있고, 예. 저한테는 전기가 그냥 주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예. 오메가맨, 두 번째 리메이크된 영화 오메가맨에서의 찰턴 헤스턴도 먹을 것에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마음껏 예. 마시고 도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마음껏 피우고 예. 마음껏 마십니다.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저는. 윌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윌 스미스는 이제 그 대신에 뭐 신선한 베이컨 이런 걸 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구해준 여자한테 화를 내요. 베이컨 먹었다고 말이야. 그건 이제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지만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윌 스미스의 영화에서 보면 윌 스미스가 도시에서 옥수수밭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옥수수 따다 먹고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기르면 되죠. 네. 베이컨이 먹고 싶었다면 돼지를 기르면 되죠. 뭐 사슴을 사냥하려다가 네. 사자 일가족한테 뺏기는. 그렇죠. 그래서 사자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봐주는 그런 장면도 그런 장면도 있었죠. 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기르면은 뭐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죠. 닭이 대세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네. 적절한 지식과 적절한 기술만 있다면 도시에서 살아남기는 자연환경에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합니다. 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어쩌면 그게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천국. 네. 모든 걸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돈 구애 하나도 안 받고 사실 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에게는 당장은 천국이겠네요. 예,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전 세계가 나의 무대다. 네. 참 좋은 환경일 수도 있죠. 나는 모두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자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윌 스미스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 이유라고 보길 볼 수 있는지 뭐 혼자 생각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윌 스미스는 그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목표를 위해 살아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안전한 공간도 만들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살지 못하게 될 위험이 거의 없는 거죠. 네. 딱 하나 위험이 있다면 이제 흡혈이 떠는 좀비들인데 좀비. 그 좀비들은 내가 사는 장소도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만 그냥 살고 있으면 어두울 때 이제 그 등화가 이제 철저히 하고 어두울 때만 버티면 된다. 그럼요. 네. 뭐 전혀 문제가 없게 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독이죠. 고독. 외로움. 네. 진짜 중요하고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동료가 없을 때 인간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예. 찰턴 헤스턴이 나온 오메가맨에서는 첫 장면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화벨이 울리는 환청을 듣게 된다는 거.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윌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윌 스미스도 그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에 가서 마네킹을 서놓고 사람처럼 간주하고 막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캐스터웨이에서는 배구공하고 대화를 합니다. 배구공. 예.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 스스로 혼자 내 안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 저도 이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실패를 맛봤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혹시 IT 업계? 예. 그때 시절의 이야기인데, 뭐 공개적으로는 제가 글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의 이야기인데, 예. 이 나투데이 방송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숙연해집니다. 예. 몇 개월 동안 거의 방 밖으로도 안 나오고 집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진짜 처참한 심정이었죠. 왜 이래야만 하는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또 저런 것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뭘 바꿔야 하나? 내 가족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내가 알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 며칠 못 갔죠. 그런 생산적인 고민은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네. 아무짝에 쓸모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자해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또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더 싫어져서 또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 생각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이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나쁜 생각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순간 스스로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 예. 예. 그게 보통의 좌절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를 유발하죠. 이건 뭐 병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한다거나 네. 또는 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살이 쪘죠. 아, 예. 폭식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폭식도 폭식과 네. 과음 연속이었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제가 그전에 굉장히 날씬했었거든요. 정말요? 진짜예요. 네. 근데 그거 많이 회복된 게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가족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고, 네. 또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약간의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있었더라면 절대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경우죠. 예.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 없어서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에 가게 되면은 진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미리 각오도 해야 되고 네. 자신이 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싶으면 아주 발빠르게 네.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누굴 만나든가 상담을 받든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대화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라. 예, 혼자 하려고 네.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혼자 하려고 하다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네. 절대 그 상황에서 혼자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도움을 요청해라. 네. 라는 건데 문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윌 스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백신 개발에 실패한 거잖아요. 네. 실패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가족들도 죽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이때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그 사람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기가 힘들고요. 물론 그 상황에서 윌 스미스는 자신이 그래도 백신을 다시 개발해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버티는 겁니다. 예. 이미 정신적인 건강은 망가진 상태였던 거예요. 네. 집착이 심하고 막 약간 분노가 잠재돼 있고 자기 강아지에 집착을 하고 네. 개를 친구로 삼고 예, 뭐 예. 마네킹을 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의무감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유 없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버티려고 정말 그렇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야 나라면 저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예. 아마 고독감과 좌절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얼마 못 갈 것이다. 얼마 못 갔을 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 만큼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졌어요 거기서는. 하지만 그 의지와는 그 의지를 이렇게 붙들어 매느라고 몇몇 그런 정신적인 불안감, 예, 그런 문제가 결함은 있었죠. 예,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네, 자꾸 혼자 자신 안에 처박혀서 자신 안에 갇혀서 그 자기 정신에 난 상처만 자꾸 헤집고 있으면 결코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손 내밀고 이게 핵심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걸 만들어야 되고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약간은 생산적인 뭐 반복 작업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잊어버리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내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서서히 아물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네, 그렇게 자신 안에 갇혀 있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얻는 혜택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서서히 자기 자신의 바닥을 알게 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고독의 매력이기도 하죠. 나라는 인간은 참 여기 이 모양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주제 파악을 네. 자기 객관화가 자기 될수 객관화. 있습니다. 그래 자기 예. 객관화. 네. 어쩌면 매우 그 의미 있는 노력. 자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틀렸었던 거구나. 나는 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네. 요거를 고치면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밑바닥을 본 사람,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은 한 번쯤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인생의 폭을 넓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밑바닥에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하니까. 예. 이게 바로 그 고독이 가지는 마력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분께서는 상당한 고독을 맛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빠져나가고는 어떤 힘들 거예요.
주변에 도움이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주변에 도와주기는커녕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채우려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이 누군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예. 얘기를 안 했고, 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원윤철 새누리당 대표는, 원내대표는 수정 없이 내일 통과시켰다. 예, 내일 처리하겠다. 테러방지법. 더 수정 없다. 그랬고. 야당이 알아서 이렇게 뒤로 빠져주는데, 네. 뭐 그쪽에서야 뭐 해피하죠. 더민주에서는 오늘 오후 8시경에 의총 소집해서 필리버스터 종료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투데이 상황이고요. 물뚝심송의 낮투데이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도켄의 Alone Again 듣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